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5월 8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22% 올라서 2579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거의 근데 뭐 상승폭은 크진 않았고요. 살짝 오르는 정도,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이 1300억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외국인이 지금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계속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. 그래도 요즘 들어서 조금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과연 이제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. 다우가 0.7% 올랐고요. 나스닥이 0.3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근데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게 뭐 좀 의미 있게 오르는 수준은 아니고요. 계속해서 S&P 한 5,600 정도 여기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시장 보면 사실 좀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구글이 하락한 게 좀 컸어요. 구글이 7.5%나 빠지면서 나스닥이 좀 상승폭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구글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애플 부사장이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검색 시장 1위가 구글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리가 이제 애플의 이제 브라우저인데 네, 검색 엔진 자체를 이제 애플 AI 쪽이랑 이제 좀 결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확실히 지금 요즘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검색을 할 때 AI 쪽을 많이 쓰죠. 챗 GPT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검색 엔진, 구글 같은 데가 좀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, 물론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AI 검색이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좀 밀리고 있거든요. 네, 그러면서 구글이 다시 한번 이런 좀 AI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. 네, 그런 또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. 네, 근데 뭐 애플도 빠졌어요. 애플도 1% 이렇게 빠지면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에 가장 좀 큰 피해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가가 약한 모습이고요. 그래도 어제 좀 괜찮았던 게 반도체가 좀 괜찮았어요. 네,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크게 올랐고요. 엔비디아가 3% 상승을 했습니다. 퀄컴도 3% 상승을 했고요. 브로드컴, 뭐 마이크론도 다 2%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반도체가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다른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. 아마존이랑 메타 같은 경우도 2%, 1.6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금융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상승, 네, 뭐 필수 소비재, 헬스케어, 뭐 다른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다시 달러 강세가 조금 이렇게 돌아왔고요. 그러면서 이제 달러 원 환율도 다시 거의 1,400원 가까이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래도 1,400원을 넘어가지는 않았고요. 뭐 1,390원대 후반 뭐 이 정도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전에 좀 더 이제 상승폭이 컸던 이유가 미국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좀 반도체 주식이 좀 올랐거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면 2%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고가를 보면 이제 19만 6천 원이거든요. 네, 근데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승폭을 다 되돌렸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을 다 반납하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좀 상승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. 그리고 미국도 구글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우리도 네이버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. 5%가 이렇게 빠졌는데 뭐 네이버도 검색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죠. 근데 이미 네이버 검색은
정말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, 네, 뭐 사실 구글만큼 영향이 있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, 네이버 자체가 지금 좀 경쟁력이 많이 애매합니다. 일단은 뭐 실적도 지금 나오는 게 생각보다 조금 그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.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 뭐 5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,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15배 수준이니까 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성장성이 지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약한데, 이 20만 원만 오면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네,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좋은 섹터는 뭐 조선 이런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보면 조선은 올랐어요. 현대중공업 1.4% 올랐고요. 한국조선해양 2.5% 이렇게 올랐습니다.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30만 원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합니다. 그래서 30만 원이 정말 언제죠? 굉장히 옛날 얘기라서, 네. 거의 뭐 요때까지 가야 되거든요. 2011년까지 14년 전까지 이제 가야지 되는 건데, 그때 이제 50만 원대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30만 원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 1년 보시면 굉장히 쭉 그래도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선주가 여전히 아주 강한 지금 섹터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조선이랑 같이 강했던 섹터가 방산인데,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.7% 하락을 했는데, 그래도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사상 최고가 수준이에요. 오늘 장중 고가가 사상 최고가이기도 했고요. 뭐 이 정도면 여전히 아주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뭐 방산, 조선 이런 쪽이 계속해서 좀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, 언제까지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포션이 큰 이런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데, 뭐 여전히 주가는 좀 많이 약한 것 같고요. 네,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계속해서 좀 보합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오늘 KB금융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, 뭐 메리츠금융주주 약간 하락을 했고요. 하나금융주주도 1%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반등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, 네, 확실히 이제 조금 기울기가 네,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정도 지수 정도가 오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2600에 육박하는 이런 지수는 최근 뭐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을 위로 많이 올라가려면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자체는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이 좀 나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. 미국 지금 선물 시장도 조금 오르고는 있고,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면 네, 또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